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황금빛 음료수, 맥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맥주는 단순히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그 기원부터 현대의 다양한 맥주까지 오랜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맥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맥주 문화와 과학적인 양조 비법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맥주를 마실 때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맥주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고대인들은 곡물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맥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고대 수메르인들은 맥주를 신성한 음료로 여겼다고 해요. 이 맥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의식과 종교 활동에도 사용되었답니다. 맥주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맥주에 대한 내용이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맥주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거예요. 맥주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 중 하나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원에서 양조를 하던 수도사들이 맥주를 만들어 팔면서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 맥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품질로 여겨졌답니다. 재미있는 건 수도사들이 사순절 금식 기간에도 맥주는 마실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액체빵이라고 불렸을 정도니까요. 이 수도원 맥주는 트라피스트 맥주로 유명한데, 이 맥주가 바로 오늘날 품질 높은 맥주의 기초가 된 거죠.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맥주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하늘에 더 가까운 곳에서 만든 맥주라 그런가 봐요. 맥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에일과 라거의 차이예요. 이 두 가지는 맥주의 양대 산맥인데, 만드는 방식부터 맛까지 완전히 달라요. 에일은 따뜻한 온도에서 효모가 맥주 위쪽에서 발효하면서 과일이나 꽃 같은 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맛이 풍부하고 묵직하죠. 반면 라거는 차가운 온도에서 효모가 아래로 가라앉으며 발효돼서 깔끔하고 청량한 맛을 내요. 예를 들어 하이네켄이나 카스 같은 맥주는 라거이고, IPA나 스타우트 같은 맥주는 에일이죠. 여러분이 마시는 맥주가 에일인지 라거인지 다음에 마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맥주의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사건은 산업혁명이에요. 18세기 말부터 증기기관과 냉각 기술이 발전하면서 맥주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라거 맥주는 차가운 온도에서 숙성하는 방식이라 대량 생산에 딱이었어요. 1842년에 체코에서 탄생한 필스너 우르켈은 맑은 황금빛과 깔끔한 맛으로 전 세계 라거의 표준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은 그림자도 있었어요. 비용을 줄이려고 보리 대신 쌀이나 옥수수를 넣은 가벼운 라거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건 물이랑 다를 게 뭐야? 라는 농담도 나왔어요. 맥주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 중 하나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모든 주류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은 맥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주법 시행 전 미국에는 약 1,400개의 양조장이 있었지만, 금주법이 폐지된 후 회복한 양조장은 단 1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소규모 양조장들이 문을 닫은 반면, 엔하이저부시 같은 대형 양조장들은 아이스크림이나 보리메가 시럽 같은 대체 제품을 생산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맥주 시장에서 대형 양조장의 지배력이 강화된 시작점이 되었죠. 또한 금주법 시대에는 니어 비어라는 알코올 함량 0.5% 미만의 무알콜, 저알콜 또는 유사맥주 같은 음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저알콜 맥주를 만들기 위해 양조장들은 일단 일반 맥주를 양조한 다음 알코올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맥주의 향미도 많이 손실되어 금주법 시대의 니어 비어는 맛이 매우 밍밍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금주법 시대의 가정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각 가정은 200갤런 약 757리터의 과일 주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맥주와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홈브루잉 문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훗날 맥주의 다양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일 맥주 중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는 인디어 페일 에일, 줄여서 IPA의 탄생이에요. 18세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인도에 있는 영국인들은 맥주 없이는 못 살았어요. 문제는 배로 몇 달 걸리는 여정 동안 맥주가 상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양조사들이 꾀를 냈어요.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홉을 듬뿍 넣어서 맥주를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홉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IPA는 강한 쓴맛과 홉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트러스나 열대과일 같은 향을 더한 IPA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한 잔의 IPA에 이런 모험담이 담겨 있다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맥주의 세계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구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특한 맥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이슬란드의 휴가 브루어리에서는 고래 고기를 훈제할 때 사용하는 고래 고안으로 훈제한 맥주를 생산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생산되지 않지만 이 맥주는 고래 고안 맥주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죠. 일본에서는 코끼리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콩으로 양조한 운코노코로라는 코끼리 맥주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소화 시스템이 커피콩에 독특한 풍미를 더한다고 하는데 병당 가격이 약 $100로 매우 비싼 맥주 중 하나였습니다. 덴마크의 미켈러 양조장에서는 맥주 지니어스라 불리는 양조자가 사람의 침을 이용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치차라는 맥주를 재현하기 위해 양조장 직원들이 옥수수를 씹어 자연 효소로 당화시킨 후 발효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위생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꽤 독특한 경험이겠죠? 핀란드의 파에스 양조장에서는 자폐증 환자들이 만든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특별한 맥주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모토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예민한 감각이 맥주 품질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맥주 생산을 넘어 사회적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재료는 메가, 옥, 효모, 그리고 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실제로 각 지역의 물이 맥주 맛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뮌헨 맥주는 그 지역의 물이 정말 중요해요. 뮌헨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 풍부해서 맥주에 달콤한 맛을 더해주죠. 반면에 체코의 필젠 지역은 물이 매우 부드러워서 깔끔한 맛의 필스너 맥주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진짜 맥주 애호가들은 이 맥주는 물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물의 성분에 따라 맥주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맥주 맛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저자 임성애 씨는 맥주의 4가지 기본 재료인 메가, 물, 홉, 효모가 각각 맥주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메가에는 당분과 아밀라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64도에서 장시간 유지하면 아밀라아제가 활성화돼 메가의 당분을 더 작게 분해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당분이 잘게 쪼개지면 단맛이 줄고 상대적으로 쓴맛이 강해진다. 신기하죠?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쓴맛과 단맛이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결정된답니다. 맥주를 그냥 아무 잔에나 따라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잔의 형태는 맥주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 벨기에에는 맥주 브랜드마다 고유의 맥주잔이 있고 그 잔에 담아야만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여길 정도로 맥주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품이 풍부한 바이제는 상단이 넓고 길쭉한 잔에 따르면 거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바나나와 정향 같은 풍미가 더 잘 느껴집니다. IPA는 상단이 살짝 좁아지는 IPA 글래스를 사용하면 홉의 아로마가 집중되어 코로 더 잘 전달됩니다.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진한 맥주는 넓은 입구의 스니프터 잔에 따르면 복잡한 향을 더 잘 음미할 수 있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벨기에의 쿼크 맥주잔입니다. 시계추 모양의 이 독특한 잔은 나무 홀더에 담겨 나오는데
그 기원이 재미있습니다. 18세기 마차 운전사들이 마차를 떠나지 않고도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형태의 잔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쿼크 맥주잔의 구부러진 형태는 마차의 흔들림에도 맥주가 쏟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맥주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맥주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고, 특히 벨기에, 독일, 체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생산국이에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는 매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이고, 벨기에는 2000개가 넘는 맥주 종류를 자랑하죠.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맥주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맥주 브랜드는 하이네켄과 버드와이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맥주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맥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수입 맥주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예전에는 카스나 하이트 같은 국산 라거 맥주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서울 홍대, 이태원, 경리단길 등에는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펍들이 즐비하고 맥주 축제도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적인 맥주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고 독특한 맛의 맥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맥주 취향이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맥주의 소비량은 정말 엄청나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맥주를 즐기죠. 통계에 따르면 체코 사람들이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해요. 1인당 연간 143리터를 소비한다니 정말 놀랍죠? 그 뒤를 이어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많은 맥주를 소비하고 있어요. 미국, 독일, 중국이 주요 맥주 소비 국가로 꼽히고, 최근엔 아시아 지역에서도 맥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세계 10위권 내의 맥주 소비국이랍니다. 맥주는 다양한 맛과 스타일로 여러 연령대와 취향을 만족시키는 음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맥주를 드시나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 중에는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코로나 등이 있어요. 버드와이저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맥주로 슈퍼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며 성장했죠.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독특한 녹색병과 빨간 별 로고로 유명한데 지금은 19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멕시코의 코로나 맥주는 라임을 병 입구에 끼워 마시는 독특한 마시는 방법으로 유명해졌고, 해변과 휴양지의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답니다. 이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로 그 나라의 맥주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죠. 각각의 브랜드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는지, 그 배경에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특색 있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다양한 맥주 브랜드들, 사실 소수의 거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맥주 시장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통합을 겪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맥주 시장의 약 70%가 단 5개의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요. 최대 규모의 맥주 기업은 엔하이저부시 인베브로, 벨기에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16년 SAB 밀러를 인수하며 역사상 가장 큰 맥주 기업 인수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호가든, 레페, 쿠스, 아일랜드, 카스 등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놀랍게도 우리가 각기 다른 국가의 맥주라고 생각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사실은 한 회사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큰 기업은 하이네켄 인터내셔널로, 하이네켄 외에도 타이거, 솔, 암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칼스버그 그룹으로, 덴마크 출신인 이 회사는 칼스버그, 투보그, 그린버겐 등을 생산합니다. 이런 대형 통합이 맥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편으로는 대규모 마케팅과 유통망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맥주를 맛볼 기회가 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맥주 레시피의 표준화와 비용 절감으로 인해 전통적인 맛이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은 아사히 그룹에 인수된 후에도 원래의 레시피와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미묘한 맛의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맥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만이 아니에요. 요리에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이용해 만든 맥주 치킨이나 맥주 스튜는 정말 맛있어요. 맥주를 요리에 활용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왜 요리사들이 맥주를 요리에 사용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살펴볼까요? 특히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는 이유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맥주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반죽에 작용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반죽 속에서 작은 기포를 만들어내고 알코올은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바삭하고 가벼운 튀김옷이 완성되죠. 영국의 유명 셰프 헥터 블루멘탈은 완벽한 피쉬앤칩스의 비밀은 차가운 맥주와 보드카를 섞은 반죽이라고 밝힌 적 있어요. 맥주는 반죽에 달콤한 향미를 더하는 동시에 기포 덕분에 튀김옷이 공기처럼 가벼워집니다. 온도 차이도 중요한데 차가운 맥주 반죽은 튀김 과정에서 열 충격을 받을 때 더 많은 기포를 만들어 바삭함이 극대화됩니다. 다음에 튀김을 만들 때는 일반 물 대신 맥주를 사용해 보세요. 같은 재료로도 레스토랑급 튀김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맥주의 특유의 쓴맛과 풍미가 요리에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이죠. 벨기에에서는 홍합을 맥주로 찌는 물 아라 비에르라는 요리가 유명하고 영국에서는 맥주를 넣어 만드는 피쉬앤칩스 반죽이 바삭하고 풍미가 좋기로 유명해요. 독일에서는 맥주와 치즈를 함께 녹여 만드는 비어 치즈 수프가 있고 아일랜드에서는 흑맥주 기네스를 넣어 만드는 스튜가 있답니다. 맥주빵이나 맥주 케이크도 있어요. 맥주의 발효 성분이 빵을 부풀게 해주거든요. 요리할 때 맥주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맥주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맥주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여러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맥주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25% 낮다고 해요. 또한 맥주에 들어있는 호프에서 추출된 크산토흑놀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듯 맥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과도한 맥주 소비는 간 건강 악화, 체중 증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에 함유된 칼로리는 생각보다 높아요. 일반적인 라거 맥주 한 잔에는 약 15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이는 빵 한 조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맥주 섭취에 의한 복부 비만을 맥주배라고도 부릅니다. 건강을 위한 맥주 소비의 황금률은 적당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크래프트 맥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란 대형 맥주 회사가 아닌 작은 양조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말합니다. 이런 맥주들은 대량 생산되는 맥주와 달리 다양하고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크래프트 맥주 열풍은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새로운 맥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는 대량 생산 맥주와는 달리 다양성, 품질, 그리고 장인 정신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해드리고 그 흥미진진한 세계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마찬가지로 맥주도 음식과 페어링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맥주와 음식의 페어링은 예술이자 과학이랍니다. 맛있는 맥주와 음식의 조합을 찾는 것은 맥주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죠. 라거 맥주는 깔끔하고 청량한 맛으로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나 한국의 치맥은 이미 잘 알려진 조합이죠. 살짝 쓴맛이 도는 필스너는 매운 음식과 페어링하면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요. 에일 계열 중 IPA는 홉의 강한 쓴맛과 시트러스 향이 특징인데, 이는 기름진 음식이나 치즈와 훌륭한 조합을 이룹니다. 강한 홉향이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스테이크나 버거, 멕시칸 음식과 함께 IPA를 마셔보세요.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진한 맥주는 초콜릿이나 커피 향이 나는 경우가 많아 디저트와 잘 어울립니다. 특히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 스타우트를 마시면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바비큐나 훈제 음식과도 좋은 궁합을 보이죠. 벨기에 에일은 과일향과 스파이시한 맛이 특징인데, 해산물이나 크림소스 파스타와 페어링하면 좋습니다. 특히 게나 랍스터 같은 고급 해산물과 함께하면 그 풍미가 배가 된답니다. 독일식 밀맥주인 바이제는 바나나와 정향 같은 향이 나는데, 이는 독일 소세지나 프레첼과 전통적으로 페어링됩니다. 독일 옥토버 페스트에서 즐기는 그 조합 그대로예요. 맥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홈브루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취미 활동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답니다. 홈브루잉의 기본 과정은 간단합니다. 메가를 물에 담가 당화시키고 홉을 넣어 끓인 후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것이죠. 물론 세부적인 과정은 만들려는 맥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홈브루잉의 장점은 자신만의 레시피로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맛과 향을 가진 맥주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죠. 또한 맥주 제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맥주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홈브루잉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발효통, 에어락, 온도계, 비중계 같은 장비가 필요해요. 재료로는 메가 추출물이나 메가, 옥, 효모, 그리고 깨끗한 물이 필요하죠. 온라인에서 홈브루잉 키트를 구매하면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홈브루잉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창의적인 표현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당근, 라즈베리, 심지어 고구마까지 독특한 재료를 넣어 실험해보세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맥주가 탄생할 거예요. 맥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음료지만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요. 맥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맥주업계의 큰 트렌드 중 하나는 무알콜 맥주의 성장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코올은 줄이되 맥주의 맛과 향은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요. 과거의 무알콜 맥주는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맛있는 무알콜 맥주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맥주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이 늘고 있어요. 물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맥주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통적인 맥주에 특정 기능을 더한 맥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맥주나 글루텐 프리 맥주 등이 있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맛은 유지하면서 특정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는 맥주 개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양조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예요. 인공지능이 최적의 맥주 레시피를 개발하고 IoT 기술을 통해 양조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품질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질 거예요. 맥주의 미래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이 황금빛 음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일부로 남을 거예요. 맥주의 세계 정말 깊고 넓죠?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과학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현대의 맥주까지, 맥주는 인류 문명과 함께 진화해왔어요. 맥주를 마실 때마다 그 한 잔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홉의 쌉쌀한 향기, 메가의 달콤함,
효모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풍미.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전 세계에는 1만 개가 넘는 맥주 양조장이 있고 2만 개 이상의 맥주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모든 맥주를 맛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다양한 맥주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여정은 정말 즐거울 거예요. 오늘 투더리 군TV와 함께한 맥주의 세계 여행은 어떠셨나요? 다음에 맥주를 마실 때는 조금 더 깊은 감사와 호기심을 가지고 즐겨보세요. 맥주 한 잔에 담긴 세계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크래프트 맥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다양한 맥주들, 각 나라별 특색 있는 크래프트 맥주, 그리고 한국의 수제 맥주 열풍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